네, 안녕하세요. 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5강 지분과 기하 작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우는 이 지분과 기하 작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매우 어려운 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원은 우리가 별 2개 정도 제가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꼭 익혀 주셔야지 우리가 이제 지분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분과 기하 작업할 때 제일 먼저 볼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매 조건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매 조건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붕을 올렸을 때 이 지붕을 기울기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을 기울기 값이 우리가 물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지붕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울기 값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그림에서 어떻게 4-10을 되잖아요. 맞죠? 그럼 요 4의 슬러시 10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여기 조그마한 부분이 길이가 4, 그 다음에 비율이 여기가 비율이 10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4짜리 여기 10짜리 거기 되면 요 기울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기울기 값이 우리가 4랑 10이란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게 물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매 같은 거는 꼭 봐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험에 따라서 4에서 아니면 3.5로 변경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5가 나왔는지 아니면 4가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치수가 나왔는지 요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1빠따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밑에 부분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테두리보 요거랑 작업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후다닥 그려보면서 따라 하실 분은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서 이름도 계속 외워주시고 작업을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려줄 건데 제가 그전 시간에 테두리보에 긴결 체험을 안 넣었네요. 오늘은 긴결 체험으로 꼭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 들어가서 작업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렸던 모양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슬슬 우리가 이름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익혀 주셔야 돼요. 한 방에 이거 다 나중에 쓰셔야 되는데 한 방에 하게 되면 우리가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하시면서 저랑 빨리빨리 따라오면서 요거는 이름이랑 그 다음에 사이즈랑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쭉쭉쭉쭉 넘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요거는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당연히 끝부분이 어떤 거 외벽이겠죠. 만약 우리가 이쪽에 있으면 내벽이 있잖아. 우리가 요런 거는 우리가 도면에 보지 않아도 우리가 외벽이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어떤 걸 보냐면 1.5빈지 1빈지 요거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여기 연습 문제에서는 그냥 다 1.5비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1.5비로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옵셋 얼마 우리가 하기 전에 도면층에서 현재로 바꿔주시고 200만큼 두 번 띄워서 800까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100만큼 띄워서 1000만큼 만들어주시고 밑으로 700만큼 띄워주시고 300에 밑창 접속 하친 250만큼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마감 처리 해주시고 처리해주시고 필요없는 거 지워주시고 요거는 분해하신 다음에 우리가 끊기 이용하셔갖고 정리를 해주시고 밑창 살려줘야 되니까 50만큼 요렇게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높이를 구할 건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계단 보고 우리가 세려줘야 되지만 요거 같은 건 저는 어떻게 그냥 450으로 지금은 작업할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건 제가 평면도에서 우리가 계단을 따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냥 450 아니면 뭐 적혀있는 대로 정의에 적혀있는 게 600이었으면 600으로 그냥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 옵셋 450만큼 띄워주시고 필요없는 것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요것도 땅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밑으로 얼마만큼? 밑으로 30만큼 그 다음에 공자갈 얼마? 80만큼 바닥탄일지 85만큼 철근 얼마? 150만큼 밑창 얼마? 50만큼 접석 얼마? 200만큼 해서 띄워주시고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어떻게 일체형이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형 바꿔주시고 여기는 우리가 바닥 모르타르 마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주신 후에 우리가 천장 높이 이 천장 높이도 지금 2400대인데 이것도 시험 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확인해 주셔야겠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시험 칠 때 우리가 시험 강의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더 한 번씩 언급해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그냥 나와 있는 2400을 좀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2400만큼 올려주시고 만들어 주신 후에 우리가 이제 벽돌도 한번 쌓아 보도록 할게요. 옵셋 얼마만큼? 90만큼 그 다음에 62번 그 다음에 벽돌 2개만큼 올라간 지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20만큼 한번 올려주시고 요거는
목깎이를 이용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필요 없는 것도 잘라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벽돌 쌓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 작업 어차피 아니까 요걸 다 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얼마만큼 밑으로 100만큼 내려갔었고, 그 다음에 150만큼 올라갔었죠. 그래서 요거 먼저 정리를 조금 해놓고, 여기도 좀 정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 같이 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마감해 주시고, 두 개의 선은 어떤 걸로 해칭의 단면 배팅선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적당히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벽돌로 저기죠. 벽돌 해치 들어가신 다음에 찍고 패턴 먼저 넣어줄까요? 한 15 정도 넣어주시고, 진서 바꿔주시고,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 눌러주시고, 벽돌 높이 얼마 60만큼 찍고 원점 어디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만들어주신 후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올라가겠네요. 근데 요건 어차피 정리가 되니까 조금 이따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거 어제 배웠었죠. 어제 어떤 거 반자트가 반자 돌림 넣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위로 반자트 45만큼 올라갔고, 밑으로 얼마 반자 돌림 36만큼 내려갔어요. 그래서 36만큼 내려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마감 처리도 먼저 조금 해놓는 게 좋겠네요. 맞죠? 그래서 마감선을 바꿔주시고, 옵셋 얼마 20만큼. 안쪽에는 우리가 벽돌 보면 안 되니까 바깥쪽에는 우리가 치장 쌓기 쌓은 게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당연히 여기서부터 꺾어서 우리가 밖에는 치장 쌓기 된 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겠죠? 밑으로 얼마 200만 칸 지점에 땅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저는 뭐 재료 표시라든지 이런 건 넣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시고, 여기도 보면 우리가 뭐 들어간다 했어요? 긴결 철물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복사 눌러주신 다음에 객체 선택해 주시고, 기준 찍어 주시고, 우리가 배열 A 눌러주신 후에 우리가 개수는 한 10개 정도, 뭐 더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10개 정도 잡고, 간격 얼마? 6개 간격마다 있으니까 6 곱하기 60은 360. 그래서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위에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한 7개, 한 8개 정도 했으면 적당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4강에서 배웠던 반자 틀과 반자 돌림 들어갈 건데, 반자 틀 같은 건 어디서? 여기서부터 마감 안쪽부터 우리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마감 안쪽부터 45짜리 정사각형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잖아요. 맞죠? 벽지 끝부분에 우리가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양 끝에만 있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얼마? 36에 36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정리를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료 표시 넣는 거 다 배웠어요. 맞죠? 요건 한 번 그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3번 그어주시면 되겠죠. 반자틀은 그 전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오늘만 요거를 재료 표시 좀 넣을게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가 반자틀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반자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격 450 간격마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찍어주시고 배열 눌러주신 다음에 적당히 한 10개 정도 해볼까요? 10개 정도 해주시고, 간격 얼마? 450만큼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쭉 나오게 되겠죠. 하다가 필요 없는 거 어떻게 잡고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건 어떤 거? 인면선으로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면선 바꿔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달대 들어가겠어요. 맞죠? 달대도 하나 세워줄게요. 45만큼. 그 다음에 밑에 갈 수 있게끔 연결해주시고, 지워주시고, 당연히 인면선 바꿔주시고, 요것도 어떻게? 우리가 뭐 복사를 이용해서 찍어주셔도 되고, 찍고 배열을 이용하셔갖고, 간격 얼마? 우리가 일단 개수는 한 5개 정도 할까요? 이건 별로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림 보면 4개 정도 들어가니까 4개 정도 넣어도 상관없겠죠? 4개 정도 넣고, 간격 얼마? 2개 간격이니까 우리가 900만큼 450 곱하기 2는 90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르기 이용하셔갖고 안에 거는 다 잘라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높이 700만큼 올라갔었잖아요. 맞죠? 그 높이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 중심선이랑 700만큼 올라간 지점, 요 지점부터 우리가 물매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렸던 700이 그 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얼마? 옵셋 700만큼 2400에서 100만큼 내려갔고, 그 다음에 700만큼 올라간 지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외웠기 때문에 어떻게? 아예 2400만큼 올렸고 100만큼 내려가고, 어차피 700만 다시 올라가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얼마? 저는 그냥 600만큼 올리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정석대로 2400에서 100만큼 내려서 우리가 이쪽 마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0만큼 다시 올려갖고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갈 거고, 요쪽에도 우리가 넣은 거 벽돌을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넣어주시고 해치 표시를 넣어주시고 색깔은 파란색 해치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지붕 물매를 구할 건데, 우리가 지붕 물매 같은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거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랬죠. 요게 4가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3.5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어떻게 4에 10이면 우리가 요게 40 되면 요것도 방향 100이 될 거고, 요게 400이 되면 1000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크기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요거 같은 거는 우리가 400에 1000으로 작업하는 게 좋고, 요거 같은 거 어떻게 350에 1000으로 하는 게 작업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물매도 어차피 나중에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400, 그 다음에 얼마 1000, 그 다음에 요렇게 끝부분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붕 물매 기울기 요렇게 400에 1000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끝잖아요, 맞죠? 이 부분 우리가 물매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울기 구했잖아요, 맞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요 중간 교차는 중심선이랑 우리가 700만큼 올라간 지점, 700만큼 올라간 지점이랑 그 다음에 중심선이랑 교차하는데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700만큼 위치에 툭 찍어주시면 돼요. 요것도 원래는 정확하게 찍는 위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찍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평면도로 보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중간 부분 우리가 모든 것들 다 안 그렸기 때문에 아직 제가 설명해드려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붕마루 위치에서부터 제일 먼 벽부터 우리가 물매를 시작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때 되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여기 700만큼 교차하고 우리가 그냥 중심선에 교차하는 곳에 찍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중심선 같은 거는 무조건 제일 앞에 있는 중심선을 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거리값들을 찾아갖고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 영상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오게 된다면. 저도 몇 번 강의 영상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하게 되면 뭐 연관을 시켜 놓던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오면 그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같은 거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지붕 슬래브도 철근 콘크리트랑 똑같아요. 얼마? 150만큼. 그래서 이것도 옵셋 150만큼 요걸 한번 띄워주시고, 요 부분 어떻게 끝까지 쭉 이어서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가기 때문에 저는 요까지 단면을 해놨어요. 그래서 단면 한 대까지 그냥 쭉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첨화나옴이라고 있는데 이 첨화나옴 600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그래서 이 첨화나옴도 우리가 고정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시험 도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첨화나옴을 600 주세요, 아니면 550 주세요, 아니면 650 주세요 해갖고 요거는 550, 650으로 많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에 따라서 우리가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600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600으로 첨화나옴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에서 옵셋 600만큼 해주시고, 목깎기 이용해서 여기 정리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200만큼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만큼 밑으로 한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150만큼 가주시고,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목깎기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어줘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시고, 700만큼 했던 선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 이것도 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조금 잘라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요 당연히 달 때도 이어주실 수 있게끔 이렇게 연장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마감 처리 들어갈 건데 우리가 마감 처리 얼마? 20만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옵셋 얼마? 마감 20만큼 좀 띄워주도록 할게요. 옵셋 20만큼. 그 다음에 연결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보면 액체 방수라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욕실이랑 똑같아요. 욕실에도 어떻게 우리가 물이 많이 닿기 때문에 당연히 액체 방수가 들어갔고, 우리가 천장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당연히 비를 맞겠죠. 근데 우리가 액체 방수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요 비들이 맞다 보면 우리가 안쪽으로 스며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건물이 빨리 노화가 되고 건물의 곰팡이가 다 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당연히 액체 방수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는 옵셋 10만큼에서 요거를 마감이랑 단면선 사이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큼씩 띄워주시고,
우리가 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건 당연히 어떤 걸로 해치 선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히든 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마감을 이렇게만 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방수 처리 여기서 요까지만 했잖아요, 맞죠? 여기는 우리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비를 맞는 거는 위에랑 옆에지 우리가 밑에까지 이렇게 비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안쪽에는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깥쪽만 액체 방수 처리가 들어갔고, 여기 끝에도 보면 우리가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붕 만들어 줄 건데, 요 지붕 기와, 이 기와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하나를 만들어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옵셋 21만큼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21만큼 한번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24만큼 한번 두 번을 띄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을 제가 이용해서 아무 때나 찍어주신 후에 요거랑 직교가 될 수 있게끔 요렇게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두께 얼마? 300만큼 띄워줄 건데, 요 300은 원래 정확하게 들어간 다음에 320만큼 띄워주신 후에 우리가 기와를 작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320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20이랑 300이랑 점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 요거를 그냥 어떻게 300만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300만큼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4만큼 한번 띄울 거예요. 그 다음에 21만큼 한번 띄울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신 후에 우리가 이제 폴리선을 이용해서 기와를 만들어 줄 건데, 우리가 위에 보게 되면 일반 선으로 만들면 폴리선으로 만들면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선은 말 그대로 하나인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이동하고 움직이고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어떤 거? 폴리선을 이용해서 아예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폴리선 눌러주시고, 우리가 첫 번째 위치는 여기 교차하는 이쪽 부분에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여기 찍어주시고, 2번은 여기 찍어주시고, 요거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흰색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1번 위치는 여기 찍어주시고, 2번 위치는 여기, 3번은 여기, 4번, 5번, 6번, 다시 7번 해서 마무리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여기 부분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찍어주시고, 그 다음 안에 보면 우리가 기와 거리라고, 우리가 기와 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혼자 버티고 있으면 당연히 넘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여기 이렇게 뭐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기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기와 거리를 조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 우리가 21짜리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폴리선도 이용하셔고, 여기 찍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들어간다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주신 후에 요것들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와거리는 우리가 표시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해칭 표시로 이렇게 한번 그어준 표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이동을 이용해서 끝부분 잡고 맨 끝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배열된다면, 원래는 이렇게 배열해도 상관없어요. 요게 여기랑 따다다다다 붙어서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걸 어떻게 각도를 조금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와 부분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조금 기울 수 있게끔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위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쌓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주도록 할게요. 기준은 어디? 기준은 끝에 잡아주고, 각도는 얼마? 시계 방향 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도만큼 조금 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요게 반대 방향이었으면, 요렇게 반대 방향이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1도만큼 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도만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쭉 배열할 건데, 요거 같은 거는 우리가 직사각형 배열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축이 X, Y 축이 이렇게 돼 있죠. 요 UCS를 바꿔갖고 해줘야 되는데, 요것도 다 보면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굳이 요거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조금 작업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로 보여준다면 어떤 거? UCS 지금 XY축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그래서 UCS를 이용하셔갖고 객체를 잡아주시고,
선택해서 축 만든 다음에 우리가 축을 아예 이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돌려주시고 직사각형 배어 들어가갖고 객체 선택해주시고 뭐 요렇게도 우리가 개수를 원하는 만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작업이 좀 힘들거든요. 하고 다시 UCS를 돌려주시고 하면 우리가 조금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요런 건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것보다는 안에 경로 배열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눌러주신 후에 경로 배열 들어가 주시고 객체 어떤 경로를 따라 들어갈지, 그래서 경로 선택해 주게 되면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 보게 되면 제가 이 기와 사이의 간격이라고 있어요. 이 기와 사이의 간격은 260에서 300 정도 되는데 요거는 무조건 고정값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끝부분을 완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없으나 요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끝부분을 보고 내가 너무 가까워도 안 이쁘고 너무 멀어도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260에서 300 정도 제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어차피 요건 나중에 이제 써낼 때 우리가 기와 거리를 300으로 그냥 고정시켜 버릴 거예요. 제가 260을 썼든 270을 썼든 280을 썼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원래 기와 거리는 300 크기가 아니고 320 크기로 한 다음에 기와 사이 간격을 300으로 주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인데 우리가 320 외우기도 힘들고 간격 300만큼 넣기도 힘들어요. 요거는 어떻게 내가 300으로 작업했고 어차피 이 기와 간격을 제가 260에서 300만큼 띄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게 조금 더 우리가 타다다 끝부분이 그친 게 아니고 안쪽으로 조금 더 겹쳐서 들어가는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니까 요게 안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물려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320 썼는지 300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는 300짜리 썼고 그 다음 간격을 260에 300,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다음 시간 때 제가 하게 될 때 그때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모양 보면서 찾아가고 우리가 최대한 이쁘게 하려고 이 간격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80 정도로 작업할게요. 지금은 어차피 끝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주시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 있잖아요. 좀 모자란 부분 툭 놔두는 게 아니고 쓰고 나면 요거를 어떻게 복사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찍고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굳이 UCS 우리가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끝부분 요 끝부분인데 우리가 끝부분은 그냥 기와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내림새 기와라였고 요 부분을 마무리를 조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내림새 기와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요거 같은 거는 무조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 간격값 했을 때 가장 조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거지. 뭐 요거를 더 튀어나오게 하실 분은 조금 더 튀어나오게 작업하셔도 되고 좀 안쪽으로 들어가실 분은 안쪽으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안쪽보다는 조금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지붕이 다 맞잖아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야지 우리가 물이 저쪽 바깥으로 쭉 빠질 수 있겠죠. 어떤 거? 처마 홈통을 따라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해주시고 요 기와거리를 한번 분해를 해주시고 옵셋 이용하셔갖고 200만큼 해주시고 안쪽으로는 10만큼 띄워줄 거야. 우리가 이제 객체의 기준을 안 바꾸게 되면 요게 조금 귀찮은데 요거는 충분히 아까 그거 했던 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요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 해갖고 옮겨주시고 중복된 거 지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감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목깎이를 이용하셨고 어떻게 마감해 주시고 하시기 전에 요거는 분해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마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옵셋 20만큼 해서 요걸 한번 띄워주시고 요거 길이도 크게 상관없어요. 요것도 길이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길어도 되고 뭐 짧아도 되고. 근데 저는 중앙이 가장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 찍어주시고 중앙 찍어주는 게 아니고 중앙 찍고 직교를 이용하셔갖고 90도가 되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목깎이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고 여기는 우리가 기와거리가 쪼만하면 우리가 이쪽을 받칠 수가 없잖아요. 맞죠? 당연히 이것도 어떻게 마지막은 이렇게 길어야지 우리가 기와를 받쳐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림새 기와를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끝부분 내림새 기와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비가 막 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타고 하고 밑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그죠? 구조가 딱 그런 식이니까 비가 이렇게 하고 위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는 떠질 수 있으나 우리가 아무 힘도 없이 밑에서부터 위로는 올려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타고 들어가겠죠. 내가 이렇게 떠질 텐데 그냥 떠진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는 처마 홈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마 홈통을 원래 그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 처마 홈통을 빼버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건 제가 어떤 거냐면 기존 강의에서는 설명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우리가 점수 챙기기 하고 제가 강의를 조금 더 만들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보시고 이 처마운트 그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없어도 우리가 점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70에서 80에 맞춰놨기 때문에 충분히 70에서 80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마운통이 없어도 70, 80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마운통을 원래 같았으면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처마운통이 여기 있지만 우리가 비가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떻게 벽면을 타고 이렇게 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얘가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끝까지 들어올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살짝 끊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어떤 거? 우리가 여기 보면 물끊기 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끊기 홈이 우리가 그거를 방지해주는, 비가 타고 들어온 걸 방지해주는 게 물끊기 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거 우리가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맞으나 저는 이걸 중앙에 딱 하는 게 가장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해놓고 옵셋 20만큼 왼쪽으로 띄우든 오른쪽으로 띄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물끈기 홈이 만들어지겠죠. 비가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쪽 보면 처마 반자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안에서 밑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안에가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도 똑같이 천장처럼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 여기 만들었던 거죠. 똑같이 여기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랑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중앙 부분 찍어 주시고 우리가 여기랑 여기 이 선을 딱 중간 부분에 복사를 이용하셔갖고 붙여주시면 돼요. 붙여주시고 목깎이 이용하셔갖고 지워주시고 요것도 똑같이 복사 이용하셔갖고 넣어주시면 되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 450이 안 나와요. 근데 450이 안 나온다 해서 한쪽만 넣는 게 아니고 요것도 우리가 거리까지 모자르든 많든 우리가 이렇게 있었어도 어떻게 마지막 끝에는 꼭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450만큼 안 되더라도 끝에랑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간격은 우리가 160이네요. 160이었고 450 간격이 안 되지만 끝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주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아요. 옵셋 20만큼 해갖고 마감 처리 좀 해줄게요. 해주시고, 우리가 이쪽은 어떻게 벽돌 쌓은 게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죠. 위에는 우리가 이제 철근 콘크리트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마감 처리 해주시고, 똑같이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뭐 요거 중간에 대칭하셔도 되는데 대칭하게 되면 요 재료 표시들이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굳이 이거 대칭 안 하는 편이에요. 어차피 끝에 그냥 복사하는 게 조금 더 뭐 속도 차이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줄 수 있겠죠. 해주시고 요 밖에 필요 없는 거는 정리를 해주시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거 여기 처마 반자를 금방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와 부분과 처마 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림세기와 이런 것까지 다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거야. 우리 여기 이제 어떤 거 들어가냐면 이제 안쪽에 지붕 안쪽에 당연히 단열재도 들어가겠죠. 왜? 우리가 지붕 이렇게 쓰면 내가 단열재 안 넣으면 이렇게 차가운 공기들이 아니면 더운 공기들이 다 들어오겠죠. 우리 옆에 줬자 어차피 그건 쓸모가 없잖아요. 위에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도 당연히 우리가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당연히 요거는 어떤 거 일체형이니까 이렇게 일체를 시켜줘야겠죠. 그 다음 우리 단열재 들어가기 전에 보면 단열재라고 있어요. 이 단열재는 180이라 정해져 있는데 이 180도 똑같아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180 우리가 85 뭐 120 이런 거는 바뀐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열재 크기는 180으로 거의 항상 고정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80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옵셋 180의 반이니까 90만큼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잘라 놓을게요. 요거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 끊어 놓을 수 있지만 저는 요거를 좀 이따 끊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달대가 요렇게 세워졌잖아요. 맞죠? 우리가 달대가 이렇게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요쪽에 보면 이렇게 하고 수평 깰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평 깰대가 들어가고 이 사이사이를 같이 어떻게 잡아주는 역할, 어째 보면 우리가 기둥들 이렇게 4개 세웠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다 얘가 넘어질 수 있고 얘가 넘어질 수 있지 않았죠? 그래서 요런 거 어떻게 서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넘어져도 얘도 같이 넘어져야겠죠? 이렇게 또 연결하면 어떻게? 얘가 하나가 넘어지려면 요것도 넘어지고 요것도 넘어지고 요것도 넘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게 수평 깰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넣어줘야 되는데 요것도
제가 지금 넣지 않을 거예요. 제 돈 뭐 다 없잖아요, 맞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수평 깰 때를 안 넣어도 우리가 점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만 혼통과 똑같이 제가 따로 강의 영상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점수 챙기기라는 강의 영상을 만들 건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내가 이제 실력이 된다면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점수를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 깰 때 들어가고, 수평 깰 때랑 우리가 달 때랑 묶었을 때 들어가는 우리가 십자 못치기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뺐고, 우리가 이제 서로 묶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달 때만 혼자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위에 있는 지붕과 우리가 요거랑 합체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합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달대 바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달대 바지를 넣어줄 건데, 우리 달대 바지 여기 적혀 있네요. 그래서 요 달대 바지 어떤 거? 요 달대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어찌 보면 이 세웠던 우리가 반자틀을 그대로 세워갖고 요 끝에도 넣어줬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요쪽에는 이렇게 끝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요쪽에 끝에 넣어주시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랑 묶은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도 어떤 거? 우리가 뭐 철사를 고정시키다 아니면 볼트들을 고정시키다 해야 될 거 아니었죠? 그래서 뭐 철물 고정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뭐 앵커 볼트하고 앵커 볼트 넣어주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 앵커 볼트를 이렇게 그냥 길쭉하게 하나 뽑도록 할게요. 요것도 뭐 정교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요것도 우리 제가 말했잖아요. 정교하게 할 필요 없다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티도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나 저는 이걸 좀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저는 제가 했을 때 가장 이쁜 치수라고 만든 거예요. 여기 찍어주시고 옵셋 100만큼 해갖고 길기를 똑같이 만든 게 이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너무 짧으면 안 이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버려주시고, 요거는 쓰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 굳이 뭐 이거 귀찮다 하면 이렇게 안 나가시고 어떻게 그냥 적당히 끄어갖고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튀어나가면 정리를 해주시고,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철무 고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었잖아, 맞죠? 같은 길이값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밑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밑에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위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넣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쪽 왼쪽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면 달대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 왼쪽 방향에 이렇게 반자틀이랑 똑같은 달대 바지 넣고 철무 고정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방향을 주의하면서 그때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정리할 건데, 우리가 이거 다 바꿔놓고 한 방에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선에서 정리해놓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취향대로 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서 좀 끊어 놓을 거예요. 요 끊는 게 어쩌면 잡기가 좀 힘든데, 저는 배팅선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마우스 클릭을 잘 못해갖고.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로 해칭을 좀 바꿔주고, 끊기 이용하셔갖고 그냥 널찍널찍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우리 단열재가 안이랑 겹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잘라주시고, 요거 너무 공간 작으니까 날려버릴게요. 요게 겹치면 감점당해요. 겹치면 감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저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잡고 요거 배팅선 바꿔주고 크기는 적당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너무 크네요. 한 0.8 정도? 요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길어갖고 만약에 요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감점당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너무 널널하지도 않고 적당하게끔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단열재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달대 바지랑 그 다음에 철무 구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붕 단열재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쪽 지붕이잖아요. 이쪽도 어떤 거? 제가 철근 콘크리트 재료로 들어간 데 있어요. 지붕 슬래브. 그래서 이 지붕 슬래브도 어떤 거? 철근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존 넣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세 줄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45도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갖고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거 5강 자체가 되게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갔냐면, 우리가 이거 지붕 만든 거, 물매를 이용하셔갖고 지붕 만든 거 배웠고, 그다음에 우리 지붕 다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제 내림새 기와 만든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기와 만든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수철이라든지 이런 거 만든 거 배웠고, 안에 들어가는 달대 바지라든지 우리 달대 같은 거 정리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단열재 같은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간 것도 상당히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조금 계속 하시면서 우리가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익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순서, 기화 만드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요것도 꼭 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외우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반복 작업이잖아요. 맞죠? 그전 시간 요것도 다 똑같았잖아요. 맞죠? 요거 반복 작업 계속 지붕에서 이제 추가하고, 또 지붕 추가했으면 추가한 거에서 또 뭐 이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계속 하면서 제가 작업할 거기 때문에 하시면서 이름 외워주시고 사이즈 외워주시고 그냥 만드는 방법을 계속 익혀주시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